자, 7장을 볼게요. 7장이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그죠? 비교급과 최상급에서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비교급이 훨씬 더 중요했죠? 접속사와 전치사에서는 접속사 파트가 훨씬 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접속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등위족사는 뭐 and, but, or, so, for 이런 것들이죠. 상관족사는 저희가 주어동사 수일치할 때 배우셨죠? not only, but also be, 뭐 either, lay, or be 이런 게 상관족사고요. 나머지는 종속접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f라든지 when 이런 것들 다 종속접사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일단 등위족사 보시면 일단 종류가 and, but, or, so, for가 있습니다. 그럼 이 등위족사는 봐요. 원래는 우리가 접속사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되려면 접속사가 뭐다?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주차 때 배웠던 거는 뭐냐면 문장의 개수에서 1을 빼면 접속사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등위족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나열할 때는 A and B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을 나열할 때는 콤마를 붙입니다. A, B, and C. 그러면 얘가 100만 개를 나열할 수도 있거든요. 100만 개를 나열한다면은 제일 마지막 앞에 이제 and 쓰고 제일 마지막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A, B라는 게 만약에 하나의 문장이다. 이해돼요?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문장 하나 and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문장을 3개 나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and C 이렇게 나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위족사는 여러 개를 쭉 콤마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위족사 한 개만 가지고도 문장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지는 못할 거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개를 나열할 때는 A and B고요. 3개 이상 나열할 때는 콤마를 찍습니다. 찍는데 등위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오면은 반드시 뭐다? 해석을 해서 이 B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3개 이상이 나오면은 이 콤마 사이에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때는 뭐다? 해석 필요 없이 뭐다? B랑 동일한 걸 C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등위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등위족사는 반복되는 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 want to를 생략하면은 I want to go home and sleep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보시면 지금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그럼 앞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동사 원형이 있는데 앞에 뭐 동사 원형도 있고 ing도 있고 아니면 뭐 과거 동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상 어디 걸리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여기 걸리나 여기 걸리나 어쨌든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when은 종속 접속사인데 이렇게 이제 문장을 끊었을 때 봐요. 내가 피곤했을 때 집에 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뒤에 문장은 봐요. 뒤에 문장은 나는 집에 갔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이 되죠. 이래요? 뒤에 문장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없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피곤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때는 마침표로 끝이 나줘야 돼요. I went home은 나는 집에 갔습니다 해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얘만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피곤했을 때 점점점 이렇게 돼버려요. 문장이 끝나지 않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혼자서 문장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그럼 누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냐면 얘가 있어야지 문장이 돼요. 왜냐면 얘가 마침표를 끝내줄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시다발이에요? 뒤에 게 주인이죠. 얘가 시다발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거를 주절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다? 종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그죠? 복문을 단문으로 바꿀 때 어떤 문장을 없앴어요?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을 없앴죠? 왜냐하면 얘가 뭐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을 없앤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참고로 이해만 하시고요. 내가 피곤했을 때 집에 갔어.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집에 갔어. 내가 피곤했을 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다만 뭐냐면 이 두 개를 떼어 놓으면은 하나는 문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문장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게 뭐다? 종속 접속사가 돼요?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등위 족사잖아요. 등이란 말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직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두 개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에서는 뭐다?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뭐다? 종이었잖아요. 계급 차이가 나죠? 근데 등위 족사는 뭐냐면 계급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등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첫 번째 문장처럼 뭐다? and가 두 개 문장을 나열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떼어놨어요. 떼어놨을 때 이렇게도 뭐다? 각각 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다? 두 개 계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랑 차이점 아시겠어요? 따로 떼어놔도 뭐다? 문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when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바꿔서 쓰던지 둘 다 말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등위족사 같은 경우는 두 개 문장을 이어줄 때 반드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등위족사를 쓴 다음에 두 개 문장을 나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58쪽에 필기하시면 돼요. 158쪽.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죠? 등위족사는 문장 맨 앞에 붙어서 두 개 문장을 나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등위족사 다시 보세요. 그 박스에 보시면 뭐 등위족사 and, but, also, for가 있죠. for가 우리가 전치사로만 알고 있지만 등위족사로 쓸 때는 because의 개념이 있습니다. because. 알겠죠? 네, 박스 안에 because 이미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 상관족사에서 뭐 both A and B, 이럴래 will be 쭉 있죠.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자, 종속족사 뭐 조건, 뭐 이유, 양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위족사에서는 두 개 나열할 때는 A and B, 세 개 이상은 A, B and C. 콤마가 붙고 안 붙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 어떤 분들은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두 개 문장 연결하려면 접속사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보통 콤마를 찍잖아요. 보통 찍는다는 거지 찍어주는 건 뭐냐면 문장을 보는 사람이 문장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에서도 뭐 콤마를 반드시 붙여야 돼 이런 원칙은 없어요. 알겠죠? 네? 자, 다시 이제 등위족사 와서 그래서 이제 일단 A and B에서 B 자리, 그 다음에 A, B and C에서 C 자리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번에서 등위족사는 맨 앞에 붙어서 두 개 문장을 나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두 개를 따로 떼어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쪽수 두 개만 적을게요. 186쪽에 19번. 186쪽에 19번. 자, 그 다음에 187쪽에 22번. 자, 다시 186쪽에 19번. 187쪽에 22번. 자, 일단 19번부터 가보자. 186쪽. 자, 일단 맨 앞에 대시 있잖아요. 플레이스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앞에 어나 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때 that은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저 장소는 이렇게 되고요. 자, 비동사 왔죠? 주격보까지 끊으세요. fantastic까지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그죠? 자, whether 동그라미. whether는 무슨 절 아니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입니다. 밑에 쓰세요. 명사절이나 부사절. 자, 여기서는 지금 fantastic에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 whether이 이끄는 문장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네가 수영을 좋아하든 아니면 산책을 좋아하든 여튼간에 이 장소는 겁나 멋져 이 말인데 그죠? 자, whether 리아에 보니까 등위족사 있죠? 자, 세모. 항상 등위족사는 뒤에 걸 보고 앞에 걸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 지금 to 부정사 있잖아요. 그럼 앞에 to 부정사가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ing 나열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to walk를 walking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등위족사 문제. 자, 그다음에 187쪽에 22번 보시죠. 187쪽에 22번. 자, 등위족사 찾아서 세모 한번 쳐보세요. 어떤 등위족사 왔나요? and 왔죠? 몇 개 나열하고 있어요?
3개 나열하고 있죠. 그럼 콤마 사이에 게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 형용사죠. 얼럿더 형용사죠. 그러면 이 end는 뭐다? 형용사 나열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loyalty 나왔죠. 보통 ty로 끝나는 건 보통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럼 제일 마지막 것도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틀렸구나. 알겠죠? 이게 전형적인 등위족사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loyalty를 loyal로 바꿔줘야지 형용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앞에 가서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등위족사 끝난 겁니다. 그죠? 더 보탤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접속사인데 우리가 상관접속사를 주어동사 수일치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4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앞에서 비교급 배웠잖아요. 비교급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죠? 비교 대상 일치가 제일 중요했죠? 그러면 상관접속사도 보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AB, AB, AB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상 2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AB 대상 일치입니다. 비교 대상 일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AB 대상 일치예요. 비교급에서의 비교 대상 일치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수일치인데 자, 수일치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보스 A and B는 복수. 자, 나머지는 어디 일치? 동사와 가까운 B의 일치라고 했죠. 자, as well as는 그냥 묶으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이게 주어 동사 수일치고요. 자, 세 번째는 앞에 보니까 보스 다음에 and가 오죠. either 다음에 or이 오죠. 보스 A or B 이딴 거 없어요. either A and B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스가 왔을 때 and, 뭐 either일 때 or, neither일 때 no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 됐나요? 네 번째는 아직 저희가 도치를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부정어구가 문두에 왔을 때 도치가 돼요.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니가 문두에 가면 뒤에 게 뭐다? 도치가 되는구나. 도치는 저희가 1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도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159쪽에 상관접사 옆에다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고 나서 책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59쪽. 자, 첫 번째 포인트는 AB 대상일치. 네. 자, 그래서 not only walking but also swimming is good for our health. 자, A가 walking이죠. B가 swimming 됐죠. 대상일치 됐죠.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to가 됐다? 그럼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수일치입니다.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 나머지는 자, B의 일치. 그렇죠? 동사와 가까운 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다? 스위밍을 주어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스위밍을 주어로 보는 거고요. 아, 그래서 is구나. 스위밍 자리에 만약에 I가 있다? 그러면 M이 돼야 되고요. they가 있다? 그럼 R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기시고. 자, both일 때 and, either일 때 or, neither일 때 no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both A and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도니가 이제 문두에 왔을 때, 자, 나도니를 우리가 이제 부정어구라고 하거든요. 부정어구가 문두에 왔을 때 도치를 시키는데, 이때 도치를 시킨단 말은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 자, 포인트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she was not only sad but also angry 돼 있죠. 자, not only 동그라미 치고 but also 동그라미 칠게요. 지금 was라는 비동사의 주격보호 2개를 나열하고 있죠. A가 형용사고 B도 형용사죠. A, B 대상 일치됐죠. 자, 만약에 뒤에 angry 자리에 부사가 왔다 그럼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도니를 만약에 문두로 보내잖아요. 그럼 도치가 됩니다.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가 비동사면은 비동사랑 주어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도니가 문 들어가면 was she said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도니가 앞에 왔는데 she was가 됐다? 틀린 문장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자, 밑에 문장 하나 더 보시면 자, 이번에 나도니 동그라미 치시고 but also 동그라미. 자, 이번에 나도니 need food 그 다음에 but also need shelter 이렇게 나왔죠? AB 대상 일치됐죠?
자, 이번에 not only를 앞으로 보내잖아요. 이번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의문 만들 때는 do not, does, did를 쓰죠. 자, 그래서 not only do, they, need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not only they need가 됐다? 틀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not only의 보돌소 비해서 not only가 문제에 왔잖아요. 그러면 도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이럴 때가 있어요. not only의 보돌소 비가 주어를 두 개 나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not only가 문제에 왔을 때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not only의 보돌소 비가 주어 두 개를 나열하고 있어요. 도치를 시키려면은 동사의 어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 두 개를 나열할 때는 저기 부정어구가 뭐다? 동사까지 영향을 못 미쳐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어 두 개를 나열할 때는 도치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사까지 영향을 못 미쳐요. 자, 그래서 160쪽 보세요. 제일 밑에. 자, not only but also B가 주어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까지 영향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ot only he but also I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not only가 동사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상관족사 끝이고요. 그러면 등위족사랑 상관족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종속족사가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61쪽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종속족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 이유를 보시면은 because가 있죠? 그래, 바로 밑에 보시면은 because of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에서는 이 접속사랑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존재해요. 이해하시겠어요? because는 접속사인데 because of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주어 동사 절이 왔다? 그러면 because를 쓰고요. 자, 구가 왔다? 그러면 because of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개 구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because랑 같은 게 since, as, now 대 seeing 대 주어 동사 다 외우셔야 됩니다. because of랑 같은 게 on account of, owing to, due to 되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문제 풀면서 due to 보셨죠? 이 명사원고 보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보를 보시면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주어 동사. 자, as if는 가정의 의미를 지니지만 거기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개념이 지금 전치사 개념이 despite고요. 같은 게 in spite of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 다음 with all, for, after all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espite, in spite of까지만 외울게요. with all, for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독해 공부하실 때 그럴 때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문법에서는 despite나 in spite of까지만 볼게요. 자, 7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양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although가 와야 돼, despite가 와야 돼. 이런 개념에서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despite랑 같은 거는 in spite of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despite of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espite of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despite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뒤에 the fact라는 명사 왔기 때문에 do가 아니고 뭐다? despite가 맞죠? 맞는데 이때 뒤에 뭐다? 대시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오면 이게 뭐다? 동격의 대시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동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마치 이제 수거처럼 despite the fact that 주어 동사 마치 수거처럼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the fact 다음에 대시 붙고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뭔가 뒤에 길어졌죠? 길어졌으니까 절이네. 이렇게 판단해서 뭐다? do를 잡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수거처럼 despite the fact that 주어 동사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in spite of the fact that 주어 동사 마찬가지예요. 수거처럼 외우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despite of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도우가 있고요. despite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만약에 ing가 왔어?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해보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ing를 동명사로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동명사로 보면 despite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despite가 정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형용사 세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형용사 세트 관점에서 보시면은 접속사 다음에 ing나 pp 올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뭐냐면 do 다음에도 형용사 세트 올 수 있죠? 그러니까 despite 다음에도 동명사 ing 올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뭘 쓰냐면 ing가 왔을 때는 despite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 외국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do랑 despite의 쓰임을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1년 동안 외국인들이 do랑 despite를 어떻게 썼는지를 통계를 쭉 내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despite, ing 왔을 때 despite를 쓰는 경우가 몇십만 건이에요. 얘는 몇백 건도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언어기 때문에 100% 이거야 라는 건 사실 없어요. 예? 오늘 배웠던 게 내일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세요. 정리. 뒤에 ing가 왔다? 그럼 정답 뭐다? despite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책을 보시죠. 161쪽. 자, 양보를 다시 볼게요. 양보. 그래서 우리가 despite, in spite of까지 왔어요. 자, 밑에 보시면 despite the fact that 주어 동사, in spite of the fact that 주어 동사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에 보시면 despite of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돼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뒤에 ing가 있을 때 despite 정답이에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제일 마지막처럼 ing가 있긴 한데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앞에 있는 ing는 주어 역할이죠? 주어라고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절이 온 거예요? 구가 온 거예요? 절이 온 거죠? 이럴 때는 당연히 뭐다? 도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despite 다음에 ing 오는 거는 자,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뒤에 ing가 있다 그럼 despite를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증명을 해드릴게요. 186쪽에 20번 가보세요. 186쪽에 20번. 자, 20번 보시면 despite 보이세요?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뒤에 뭐 왔죠? ing 왔죠? 왜 despite를 썼는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모든 어떤 일자리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프닝 다음에 possible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세트입니다. 알겠죠? 가능한 모든 일자리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맞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161쪽. 자, 포인트에 보시면은 despite of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돼 있죠? 자, 옆에 쪽수 하나 적으세요. 176쪽에 3번. 176쪽에 3번. 자, 일단 두 번째 줄만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틀린 거 물결 표시해 보세요. 틀린 거 보이세요? despite of 왔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of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2쪽 보시고요. 162쪽. 저는 영어를 거의 혼자 독학했거든요. 독학했는데 그래서 막
전공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독학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시행착오를 제가 다 겪었어요. 이해돼요? 다 겪었고 그다음에 다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으면 뭘 모르잖아요? 아, 병신 이것도 몰라? 그래서 설명을 못 해주래요. 근데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영어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날리면서 전문 서적들, 외국 서적들 다 봤어요. 다 보고 제가 책을 만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속해 있는 소속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전국의 선생님들 모임인데 각 지역의 핵심 멤버들이 한 15분, 16분 계세요. 그중에 제가 이제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는 게 일주일에 몇백 문제씩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검수하고 책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요. 거기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물론 저도 이제 거기 속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어 원론적으로는 제가 다 증명을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원리 원칙을 막 찾고 연구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영어가.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공무원 내시고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공무원 내시고 바로 태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공무원 되시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거의 안 하겠죠. 사실 영어도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이 좀 웃긴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뭐 이거 태우시던지 하나씩 하시면 돼요. 태우시지 마시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 책 들고 오시면 제가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알겠죠? 또 책만 들고 오시면 안 돼요. 합격하고 오셔야 돼요. 여튼 이제 공부는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복잡하게 해봤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싫어했고 못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 보시면은 이 if랑 같은 개념이 보세요. suppose, supposing that, provided, providing that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최근에 뭐 provided, providing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의미가 뭐뭐라고 가정하면 if랑 같은 개념이라는 건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접속사 나왔을 때 종족 접속사에서는 전치사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because인지 because of인지. 그럼 if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if랑 같은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 쭉 보시고 will을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as long as가 왔단 말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안에 will이 있어. 그럼 틀린 문장이 돼요. 이걸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unless 안에는 뭐다? not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겠죠?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162쪽.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표현에서 뭐 in case of, in the event of, without, 뭐 barring이라는 단어가 barring이라는 단어 조금 봐두시면 좋아요. 뭐뭇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without 옆에 보시면 barring이 있죠. 뭐뭇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 한 개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고요. 자, any라는 애가 있고 ever이라는 게 있거든요. any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그 유사관계 되면서 법 배우실 때 그죠? but 다음에 원래는 뭐다? There is no exceptio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There is no exception에서 but이 들어가니까 뭐다? no가 any로 바뀌었잖아요. 이래요? 그럼 any는 언제 쓰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I have no money라고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돼요.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any는 보시면은 I don't have any money처럼 any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럼 any는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해되셨죠? 그다음 ever는 어떨 때 쓰냐면 I have ever been there.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있어 이 말입니다. 뭐 ever는 보통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나타낼 때 동사의 경험적인 의미를 담아주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never를 쓰면 되죠. 그래서 ever이나 never는 동사의 경험적인 의미를 담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if any가 있고 if ever이 있거든요. 그러면 any는 명사, ever은 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자, 희망이 뭐다? 리틀이라면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조금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얼리틀은 약간 있다는 건데 리틀이라고 봤을 때는 거의 노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희망이 없다는 뜻인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희망이라는 명사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if any가 되는 겁니다. if ever이 되면 안 돼요. 1주차 때 저희가 if 배우실 때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뜻도 있지만 도의 개념이 있다는 거 얼핏 기억나시나요? 자,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어딜 가시냐면 자, 17쪽. 자, 17쪽에 if 설명해 보시면 if가 부사 절일 때 만약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도의 개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의 개념인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희망이라는 명사 개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if any가 되는 겁니다. if ever는 안 되겠구나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좀처럼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if ever 그러면 간다 할지라도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동사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if ever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 개념인지 아니면 동사 개념인지에 따라서 if and인지 ever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162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while은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dueling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세트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 세트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g나 pp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do랑 despite 구별할 때는 약간 예외적인 거고,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다음에는 형용사 세트, ing나 pp 올 수 있는 거야. 자, dueling 다음에는 구가 오는데 해석상 특정 기간의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뒤에 절이죠. 절이기 때문에 뭐다? while이 정답인 겁니다. 되시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접속사를 생략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접속사 남기고 주어 같아요 달래요? 같죠? 날렸죠? 시제 같아요 달래요?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치나요? staying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고치면 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ing가 왔지만 이때는 뭐다? while을 잡아주셔야 돼요. do나 despite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ing가 왔기 때문에 while이 정답이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분사구문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특정 기간이 명사 왔죠? 그때 뭐다? dueling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while 다음에는 절이나 형용사 세트, 뭐 ing, pp, 전치사고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dueling 다음에는 특정 기간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staying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이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ueling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고요. 자, 주로 숫자 기간이라고 했죠. 자, 정확한 건 뭐냐면 for는 언제 쓰냐면 how long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for가 돼요. 너 영어 공부 얼마나 오랫동안 했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for가 됩니다. 3년 동안, 그럼 for 3 years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랑 안지 얼마나 됐어? 2년 동안 알았는데 그럼 for 2 years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뭐 동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구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while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은 the summer vacation 해서 특정 기간이 명사 왔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잠깐 보실래요? 그러면 만약에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써요? 3년 동안이라고 하면 뭘 써야 돼요? for 3 years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냥 3년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for the
past 3 year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3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3년이기 때문에 for 3 years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러면은 얘는 뭐다? 뭔가 특정한 시간이 되는 거죠. 특정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or가 아니고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듀얼링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외국인들 어떻게 쓰냐면 지난 3년 동안 혹은 뭐 앞으로 3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둘 다 씁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뒤에 이 표현이 왔을 때 for를 써도 되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칫하시면 이게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듀얼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책 보세요. 그럼 아래쪽에 중간에 포인트 보시면은 지난 3년 동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for the past 3 years 아니면 for the last 3 years 앞으로의 3년 동안 이렇게 돼버리면 next를 붙입니다. 그다음 for the next 3 years 아니면 during the next 3 years 다 같은 말이고요. over도 쓰지만 over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for랑 during을 구별하시면 돼요. 자, 옆에 쪽수 하나 적어볼게요. 175쪽에 2번. 175쪽에 2번. 자, for 보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듀얼링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밑에 듀얼링이라고 쓰시고요. 자, 오벌도 가능하지만 오벌은 문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for랑 듀얼링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그냥 특정 기간의 명사는 듀얼링이라고 했을 때 1번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맞는 문장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념 한두 개만 더 보고 하실게요. 자, 뭐뭇을 알다라고 했을 때 be aware that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be aware of 다음에 구입니다.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구가 오겠죠? 그죠? 우리가 1주차 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는 게 몇 가지였죠? 세 가지 뭐였죠? if절, 투부정사, that절이었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뭇을 알다가 be aware of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 같은 걸 외울 때 be aware of 이렇게 외워요? 두려워하다가 뭐죠? be afraid of죠. 그럼 be afraid of, be afraid 이렇게 막 외운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that절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에 that절을 못 쓰거든요. 얘랑 원수야 그냥. 얘랑 얘가. 이래요? 쪽수가 누가 많아요? of가 많아요? that절이 많아요? that절이 훨씬 많잖아요. 싸웠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that절이 이기는 겁니다. of die.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뭇을 두려워하다가 be afraid of잖아요. 근데 만약에 that절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of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complain이 자동사였어요? 타동사였어요? 자동사였거든요. complain about이나 complain of를 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that절을 만났어? 그럼 of 뭐다? 탈락. 마치 이게 뭐다? 타동사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163쪽에 자, 맨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 자리에 쓸 수 없는 거 세 가지. 자, 11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예외적인 게 뭐다? in that 주어 동사였죠? in that 주어 동사. 뭐뭐라는 점에서. 됐습니까?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